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축계의 괴사, 단사 그리고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축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우는 유려리니 이인이라 상활유려이인은 불범제야라. 해석하고 분석할까요? 초구는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니, 초구는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니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상에 말하였다. 위태로움이 있으니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그만두면은 재앙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분석해 볼까요? 자, 보면은요, 초구는 우리 여러 개 중에서 보통 호응이 되면은 서로 돕는데, 대축계에서는 뜻이 그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축계는 서로 응하면 서로 그치게 합니다. 그러면 초효는 사효하고 응이 됩니다. 음양으로서 응이 되지만 서로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거치게 해가지고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아가면 위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자는 위태롭다. 나아가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대축계 초요가 나왔을 때 나아가면은 위태로움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요는 사효하고 응이 되지만 대축계의 특징상 거치게 하는 것, 못 나가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위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요, 나아가면은 반드시 흉함을 자초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위태로움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우리가 재앙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재앙을 갖다가 피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만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계와 호응이 될 때에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대축계에서는 거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새를 살펴본 다음에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우는 유려리니 이인이라 상할 유려이는 불범제야라. 뭐예요? 초구는 위태로움이 있으니 나아가려고 할 때 위태로움이 있으니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대축계 초요가 나오면은 진행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할유려 이인은 위태로움이 있어서 그만둠이 이롭다는 것은 재앙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다 제어하게 해주니까 굉장한 아주 고마운 책이죠.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예측을 해보고 그게 따르면은 큰 실수는 없게 됩니다.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자가 위편삼재를 했답니다. 사기에 보면은. 주역책을 묵건건이 3번이나 떨어지도록 읽었는데 돌아가실 때에 아쉬운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조금만 몇 년만 더 산다면은 그 주역책을 좀 더 공부해가지고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주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어를 보겠습니다. 자, 구이는여 탈복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죠? 구이는여 탈복이로다. 상할여 탈복은 중이라 무야라. 아주 간단하네요. 그죠? 자, 중도가 있거나 좀 좋은 게 나오면은 말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말이 길게 설명을 해가지고 제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이는 여탈복이로다. 구이는 수레에 바퀴통을 빼놓았도다. 가다가 빠진 게 아니고 가지 않기 위해서 빼놓았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수레의 바퀴통을 빼어 놓았다는 것은 중도가 있어서 허물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효는 우리 대축계는 항상 이효는 오효하고 짝이 됩니다. 서로 호응관계, 음양으로서 서로 호응관계에 있지만 대축계에서는 서로 저지를 합니다. 그죠? 근계 양이 올라가려고 할 때 오효가 저지를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는 올라가다가 부딪히게 되는데 이효는 중도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탈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효는 여탈복이라는 것은 중도를 얻어가지고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막아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의 바퀴통을 빼놓았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무라는 것은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건 왜 그러냐면요. 중이 가운데 자리, 여기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이에요. 중이라는 것은 곧 중도를 얻은 게 됩니다. 치우치지나 지나치거나 불급함이 없는 중도를 얻어서 딱 때에 알맞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중도를 얻어가지고 이치를 잃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구이는 여탈복이로다. 상할 여탈복은 중이라 무야라. 구이는 수레의 바퀴를 빠진 게 아니고 내가 빼놓았도다. 중도가 있어서 스스로 가지 않으려고, 그죠? 상에 말하였다. 수레의 바퀴통을 빼놓았다는 것은 중도가 있어서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예측을 했을 때 중도를 얻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2효, 5효는 길한 것이 많습니다. 3효는 중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흉한 것이 많고 5효는 어때요? 4효는 5효가 바로 군주의 자리니까 두려움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3효를 한번 볼까요? 자, 구삼은 양마축이니 양마축이라 이 간정하니 일한여위면 이유유왕하리라. 상할 이유유왕은 상이 합지야 일세라. 구삼은 양마는 좋을 양재, 좋은 말이 달려가는 것이다. 말이 아주 잘 달리는 천리마 같은 게 신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좋은 말이 달려가는 것이다. 어렵게 여기고 뭐예요? 정도를 지킴이 이로우니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다치기 쉬워요. 어떤 일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경계를 한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레 타는 법과 호위하는 법을 익히면 매일같이 연습을 충분히 했을 때 잘 나가는 말을 타도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익히면은 가는 발을 둠이 이로울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가는 발을 둠이 이롭다는 것은 상이 위에서 뜻을 합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신기하죠. 여기서는요. 삼효의 짝이 상효예요. 두 양이에요. 둘 다 양이에요. 음양이 호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대축계에서는 음양이 호응이 되면은 저지를 해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음양이 호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축계 3회가 나왔을 때는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든지 일이 잘 될 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지 볼까요? 자, 볼까요? 양마라는 표현을 왜 양마로 표현했냐면은 근깨를 동물로 봤을 땐 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 중에서도 왜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은 양으로서 초효, 삼효 봐봐요. 양으로서 구셈의 끝에 거했기 때문에 근깨의 끝에 거해서 그럼 지극히 구셈이 됩니다. 말이 지극히 구세고 지극히 순수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달리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깨의 개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일한여위다. 날마다 수레 타는 법과
호위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 여기서 한자는요. 섭야라. 날마다 수레 타는 법과 훌륭한 말이 잘 달리는 그런 끄는 수레, 그거는 법과 또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 자수지법.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뭐 해야지? 충분히 익혀야지 가는 발을 둠이 이롭다. 경계의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다칠까 봐.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있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 뭔자예요, 요게? 예자예요, 예자. 날릴 예자. 재빠르게 달릴 예자. 그죠? 아주 날래게 빠르게 달린다는 말을 표현할 때 예자라고 표현을 해요. 뭐를 경계한 거예요? 나아가는데 재빠르게 나아가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간정. 이 간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말이 너무도 빨리 나가니까 다칠까 봐 경계의 말씀을 둔 거예요. 뭐라고요? 나아가는데 재빠르게 함을 경계한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하게 하다 보면은 실수하기 쉽고 다치기 쉬우니까 경계의 말씀을 두어가지고 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면은 중도를 지나쳤는데 중도에 맞게끔 하려고 경계의 말씀을 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93은 좋은 말이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너무 지나치게 달리니까 다칠까 봐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정도를 지킴이 이로니 날마다 뭐를 익혀야 된다? 수레 끄는 법. 말이 수레를 끌고 사람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레를 모는 법과 그다음에 자기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거. 좋은 말을 타고 빨리 가더라도 다치지 않고 잘 지키는 그런 법을 가지고 익힌 다음에 가면은 괜찮다, 이롭다 그런 얘기예요. 상할 가는 발을 두면 이롭다는 것은 내가 좋은 말을 타고 열심히 잘 가는데 위에서 또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축계에서는 서로 호응을 하면은 서로 거치게 하고 호응이 되지 않고 서로 같은 양이면 양, 음이면 응, 붕이 될 때는 도와준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사묘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을 갖다가 조금 늦추면서 하면은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욱더 일이 잘 진척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유를 한번 볼까요? 자, 육사는 동우지곡이니 원길하니라. 육사는 동우지곡이니 원길하니라. 동자가 꽤 여러 번 나오죠. 우리 산수몽께에도 동자가 나오죠. 그죠? 여기도 동자가 나왔습니다. 상할 육사 원길은 유희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육사는 어린 송아지의 뿔이 나는 곳, 어린 송아지의 뿔이 나는 곳에 뭐를 했어요? 뿔막이 나무를 대미니 뿔이 나는 곳에 뿔이 나지 못하게 나무를 댔다는 거예요. 뿔이 나면은 다른 거를 해치니까 해치지 못하게 이미 나무를 댄 거예요. 뿔막이 나무를 대미니 크게 길한 것이다. 사효가 크게 길한 것도 좀 드물죠, 그죠? 내지 옛게는 좋게 나오고, 그죠? 거의 사효가 오효보다는 적죠, 그죠? 상할 육사 원기를 상에 말했다. 육사가 크게 길하다 함은 기쁜 일이 있는 것이다. 우리 역을 읽을 때 보면 유희하라, 유경야라. 보통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유희하라 그러면 개인적인 기쁨, 그죠? 그 다음에 유경야라 그러면 기쁨이 전체에 다 미칠 때는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오효나 상효에서 경자가 오효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상효에서도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보면은 동우지고, 그죠? 어린 송아지. 보통 보면은 동자를 보면은요, 소나 양이, 그죠? 소나 양이 아직 뿔이 나지 않은 상태를 동이라고 그래요. 사람에 있어서는 예전에 보면 15세를 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15세 이전을 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다는 것은 뭐를 표현하냐면 아직 순수하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원길하다, 크게 길하다. 여기서는 정말로 양적으로 크게 길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효가 초효하고 짝이 되니까 초효를 저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초효는 어떤 일이 아직 처음 시초의 단계야. 어려움으로 진입하지 않았을 때 저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 어렵냐 쉽냐 그걸 가지고 원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지하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 쉽다. 이해하라. 저지하기 쉽다. 저지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원길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것은 능히 저지할 수 있다. 사효가 초효를 저지하는데 힘들지 않고 아주 쉽게 저지할 수 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육사는 동우지옥이니 원길하니라. 상할 육사 원길은 유희하라. 육사는 어린 송아지의 뿔이 나는 곳에 뿔막이 나무를 대미니 크게 길하다. 힘들지 않고 쉽게 된다. 그런 얘기. 상에 말하였다. 육사가 크게 길하다 하면 기쁜 일이 있는 것이다. 자, 오해를 볼까요? 유오는 분시지안이 길하니라. 이제는 사회에서 오로 올라갔어요. 그죠? 길하니라. 상할 유고 지길은 유경야라. 오효는 경자를 썼습니다. 사회에서는 희자를 썼고 오해는 경자를 썼어요. 그 차이가 있죠. 유고는 저지함에 거세한 대지의 어금니와 같으니 새가 나오는 힘이 나오는데 그 뿌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거세예요. 그러면은 어금니에 힘이 없어서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금니와 같음이니 길한 것이다. 상에 말했다. 유고가 길하다는 것은 유경야라. 경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분시지야. 경야라. 자, 보면은 분시지야가 분이라는 것은 새를 제거한 것을 분이라고 그럽니다. 새라는 것은 힘이 솟아나는 뿌리. 그죠? 힘이 솟아나는 뿌리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대지라는 것은 양기가 있잖아요. 대지의 양기는 어금니에 있습니다. 소의 양기는 어디 있어요? 소의 강건함은 뿔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면은 남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길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길하다는 것은 유로서 중도에 거했기 때문에 자, 오효는 유로서 중도에 거한 거예요. 중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거나 강하게 하지 않고 항상 때의 상황에 맞춰서 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사가 있다는 것은 공의 크고 작은 걸로 말할 때는 경사라고 그래요. 공이 작을 때는 희라고 얘기를 하고 공이 클 때는 경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사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임금의 군주의 자리예요. 그죠? 군주의 자리라서 이롬이 내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있다. 그런 뜻을 경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롬이 모두에게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유고는 분시지하니 거세한 대지의 어금니니 남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금니와 같음이니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유고가 길함은 경사가 있는 것이다. 유고라는 것은 군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에게 있을 때는 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 상효를 한번 볼까요? 자, 상구는 하천지고요. 어떻게 하늘길인가? 형통하리라. 상할 하천지고요 도대행야라. 상구는 어찌 하늘의 길인가? 어찌 이렇게 탁 트여 있는가? 덕을 많이 쌓고 능력을 많이 쌓으니까 행할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죠. 상구는 어찌 하늘의 길인가? 형통하는 것이다. 뭐든지 하면은 다 형통한다. 능력이든 실력이든 덕성이든 도덕이든 다 쌓여 있기 때문에 다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어찌 하늘의 길인가라고 한 것은 도가 크게 행해지는 것이다. 행해진다는 뜻이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마지막 허가 참 중요하죠. 그죠? 마지막 글 보면은 뭐예요? 하천지고요. 어찌 하늘의 길인가 하고 아주 찬탄을 한 거죠. 그거는 통함이 지극함. 무슨 일을 해도 다 형통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큰 임무를 맡을 수 있음을 말한 거예요. 왜? 대축계는 쌓아가지고 많이 크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든 능력이든 끝까지 쌓다 보니까 충만하게 쌓여가지고 행실과 저거 말이나 행실의 모든 것에 그 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형통한다는 것은 왕래하는데 오고 가는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공공하지가 않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도가 대행하라. 도가 크게 행해진다는 것은 쌓는 것을 초효부터 쌓아가지고 끝까지 쌓았어요. 충분히 쌓여가지고 때를 얻어서 도를 행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축계가 좋은 게 상당히 많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는 하천지고요 형하니라. 상할 하천지고요 도 대행야라. 처음부터 쌓아가지고 착착착 쌓아가지고 위에까지 쌓았어요. 충분히 쌓은다면은 말과 행동의 덕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어서 도가 크게 행하는 것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축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고 좀 부족할 때는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축계를 이어서 살래 있게 우리가 많이 뭐 해요? 많이 쌓은다면 길러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의미하고 있는 살래 있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